지금 막대하고 있는 재정 문제 해결책은 여기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그동안 모아온 돈, 연금, 퇴직금. 한순간에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 많죠. 근데 내 연금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거창한 말고 진짜 사례와 방법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연금 감액, 그 함정이 뭔지 하나씩 확인해보죠.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밤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통장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도 그런데요. 한 달 끝날 때쯤 되면 꼭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다음 달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카드값 나가고 관리비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고 연금 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라요. 혹시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곧 더 깊은 고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면서도 오늘은 물가가 또 얼마나 올랐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트에 가보면 예전보다 장바구니에 담는 게 훨씬 적어졌죠. 계산대에 서서 카드를 긁을 때 이거 다음 달에도 괜찮을까 자꾸 손이 떨립니다. 젊을 땐 연금이니 노후자금이니 잘 모르고 그저 더 이상 쓸 일이 없겠지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이젠 한 푼 두 푼이 다 아쉽고 잘못하면 다음 달이 더 막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런 기분 선생님도 겪어보셨나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점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여보, 연금 들어오는 날까지 카드 쓰지 말고 좀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 집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퇴직 후엔 수입이 뚝 끊기니까요. 그동안 당연하던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처음엔 허전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고민은 다 비슷해요. 아, 연금은 그래도 있으니까 좀 낫겠지. 이런 생각에 기대 걸게 되죠. 그런데 연금도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때 낙심도 커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 곧 상세히 해드릴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왜 많은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은근슬쩍 나가는 고정 지출을 잘 못 느끼세요. 퇴직하고 나면 작은 돈도 아쉬운 순간이 오는데 그때서야 이런 데에도 매달 돈이 나가고 있었어? 하시더라고요. 신문 구독료, 휴대폰 약정, 각종 서비스 자동이체까지 숨겨진 지출이 꽤 많아요. 통계를 봐도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예상하지 못한 고정비로 곤란함을 겪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연금이 제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죠. 다음 장면에서는 고정 지출 외에 진짜 무서운 부분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나만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연금만 바라보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실제 생활비가 연금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녀 용돈, 경조사비 등등 예상 외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실속 없이 쓰는 돈도 있지만 피치 못할 지출도 많죠. 통장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라고 씁쓸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연금만 바라본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 바로 이어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연금을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었으니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중간에 감액되는 상황도 흔히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전에 한 번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감액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걸 모르면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연간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아, 이렇게까지 줄어든다고? 라고 놀라는 분들 꽤 많죠. 실제 사례를 통해 더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아는 김성재 어르신 가명 68세 전직 중학교 교사는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연금만 믿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는 한 달에 90만 원씩은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예상보다 적은 거예요. 경로당 모임에서 성재형, 연금 줄었다며?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가족들에게도 차마 얘기 못하고 카드값 미납으로 거절당하는 순간 더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라는 성재 어르신의 한숨, 혹시 공감되시나요?
다음 장면에서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정말로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박정임 어르신, 가명 65세 부은 퇴직 남편의 연금만 믿으며 여유로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연금이 감액됐다는 소식과 함께 생활이 크게 바뀌었죠. 그 원인은 남편이 퇴직하고도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잠깐 일한 것 때문에 연금이 이렇게까지 줄다니라고 박정임 어르신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날 밤 통장 내역을 덮으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앞으로는 뭘 조심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속상한 말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연금 감액의 함정, 더 깊은 예시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지출 압박에 정해진 연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도 많아요. 이 정도면 70 넘어서까지 괜찮겠지 하고 장담했던 조철수 어르신 70세 공장 근로자. 그런데 자녀 결혼 비용, 예기치 못한 집 수리비, 그리고 각종 소액 자동이체까지 쌓여서 결국 연금에 손을 벌려가며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친구에게 청년 때는 월급날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연금날이 긴장되는 날이야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죠. 이처럼 내가 잘 챙기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금세 한계가 와버립니다. 이런 상황 남의 일처럼 보이시나요? 아닌 분이 더 많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를 꼭 주목해 주세요. 어느 날 정동교 가명 69세 퇴직 후 자영업 시도는 연금만 생각하다 큰 실수를 했던 걸 고백했어요.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나 그래도 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은 들어오거든 라고 말하면서 막연하게 안도감을 가졌다고 해요. 현실은 달랐죠. 사업을 시작한다며 목돈을 쓰고 월세와 각종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자 금방 곤란에 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허둥댈 줄은 몰랐지. 자영업하면서 돈은 더 빠져나가고 연금까지 중간에 감액 문제 생겨서 진짜 후회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여러분,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곧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용구 어르신, 가명 67세 전직 마트 직원은 연금만큼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며 은퇴 전부터 월별 예상 연금액과 경비를 꼼꼼하게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싹 정리했죠. 어느 날 가족회의에서 앞으로 한 달 생활비 이상 넘기지 말자고 함께 정해서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연금 감액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도 미리 대비되어 큰 타격이 없었어요. 아내도 당신 덕분에 마음이 놓여 우리 이렇게 잘 지켜낸 거 고마워하며 웃더라고요. 지금까지 등장한 사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연금 감액, 내일은 아니겠지.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35만 명에 달해요. 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사유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금 수급 중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나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처럼 누군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점검해서 피해가 적었고 누군가는 전혀 몰라서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마 나도? 라고 의심이 든다면 지금부터 확인 꼭 하셔야 해요. 다음 장면에서 구체적인 피해야 할 지출 꼭 짚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연금 감액, 그 피해를 더 키우는 건 의외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를 한 번도 점검 안 하거나 소득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냥 두는 경우. 그때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만 해도 감액 위험을 줄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과 연동되는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쯤 스스로 어떤 습관을 돌아보게 되시나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니 다음에서 더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연금이 줄어든다는 공지 막상 받아도 설마 내 얘기겠어 하고 넘어가기 쉽죠. 안타깝게도 이런 작은 방심이 나중에 크게 돌아와요. 경제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는 경우, 자녀 도움으로 조금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곧 나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작은 것도 꼼꼼히 확인하고 바뀌는 제도나 정책도 한 번쯤은 챙겨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왜 변동될 수 있는지 지금 알아두면 내일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곧 해결책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내 연금 수령 내역과 예상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매년 예상 연금액을 우편이나 문자로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내 연금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깎일 수 있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정부 지원금을 따로 받고 있다면 전문가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카드값, 자동이체, 미지급금 등 새나가는 돈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챙기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다음에 진짜 중요한 두 번째 해결법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꼭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액이 아니라 급여 정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 가족이 사업자 명의로 잠깐 일하거나 노인 일자리 같은 일을 했을 때도 꼭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기본적인 신고만 잘해도 예상치 못한 연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동 내역이 있으면 바로 다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세 번째 핵심, 곧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매달 자동이체되는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자동이체가 피로감을 주는 이유는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휴대폰 요금, 경조사비, 각종 소액 서비스 등 필요 없는 것들을 선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작아 보여도 모이면 큰 돈입니다. 혹시나 자녀 명의 자동이체까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꼭 한번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요. 생활비를 줄이면서 연금으로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내 노후는 훨씬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직접 실천하는 방법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재정 점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상 금액, 최근 변동 내역, 자동이체 현황만 확인해도 안심이 훨씬 됩니다. 나는 세부 내역 확인할 시간이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가족에게도 한 번씩 같이 확인하자고 권해보세요. 이런 점검이 쌓이면 연금 감액의 함정에서 자연스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한 걸음 더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자동이체 내역을 오늘 한번 쓱 훑어보세요.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소액 결제가 은근히 많거든요. 계좌이체 내역을 프린트해서 형광펜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표시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서비스는 전화 한 통만 해도 해지됩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직접 체크하면 흐릿하던 지출 구조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서 어렵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쉽게 시작, 확실하게 변화. 아직 실천이 망설여지신다면 다음에 작은 행동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혹은 친구와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어도 함께 얘기하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배운 점검법,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면 도움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한 명에게만이라도 전해주세요. 한 번의 나눔이 내 가족, 내 노후를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충분하니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여러분께 힘이 되는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할게요. 예전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죠. 근데 선생님, 정말 늦지 않았어요. 이 작은 확인이 우리의 소중한 연금과 노후를 다시 지키게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스스로에게 나는 내 돈을 소중히 챙기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보는 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곧 더 희망적인 사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힘내시고 꼭 같이 가요. 하루하루 불안했던 마음이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부터 변했습니다. 연금 감액도 통장 걱정도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오늘 알려드린 점검법 꼭 실천해보세요. 통장에 숫자가 하나라도 더 남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힘들 땐 이 채널 영상을 다시 꺼내보셔도 좋아요. 저희는 늘 곁에 있으니까요.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로 꼭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재정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드릴게요. 저희 인생 이막 머니클럽은 선생님의 든든한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연금 외에도 지원금, 절약 꿀팁 같은 실전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이 더 유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전할게요. 누구나 돈 때문에 고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았을까 걱정도 하시고 작던 크던 실수도 하시지만 조금씩만 챙기면 결국에는 내 노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금 감액의 함정, 이제 정확히 아셨으니 손해보는 일 없이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 영상마다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를 약속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국가지원금 활용법, 투명하게 파헤쳐보는 숨은 내 돈 찾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